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보통 국가 원수가 되면요. 국가가 전용기를 장만하고 공군이 관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나 전용 헬기에서 타고 내릴 때 기내에서 해당 기종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군인들이 격려하는 장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사들인 2,600억 원짜리 전용기가 너무 호화스럽다면서 매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지난해에 월드 톡톡 코너를 할 때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판다더라, 매물로 내놓는다더라.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아니 그럼 과연 그 비싼 비행기를 누가 살까? 거기까지만 저희가 딱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물로 내놓고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동안 전용기 대신해서 민간 항공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네. 전용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경납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팔려고 내놓은 비행기가 다시 19개월 만에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역시 유지비가 부담스러웠던 탓입니다. 보잉 787-8 드림라이너라는 기종인데요. 역시 비싼 기종이라 그런지 그냥 창고에 두는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선금을 지불한 구매 희망자가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가 실제로 팔리면 다시 한번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팔릴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은요. 네, 요즘같이 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에는 주전부리에다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아주 훌륭한 간식이죠. 우리 전진영 앵커도 맥주 한 잔 가끔씩 즐기시죠? 네, 뭐 아주 가끔, 네네. 가끔 뭐 저녁에 한잔 하면서 뭐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본다거나 좋죠. 네, 그런 식으로 맥주를 즐기는 편인데 근데 지금 맥주 얘기하기엔 너무 아침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맥주의 국민 안주로 사랑받는 오징어 얘기를 하려고 조금 돌아왔습니다. 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오징어 사려면 생각보다 예전보다 가격이 좀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에 다시 진열대에 내려놓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탓도 있지만 실제로 오징어가 시장에 나오는 양이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오징어가 줄어든 건 결국 그만큼 오징어가 예전만큼 많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국제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어업 감시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미국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동해에서 오징어가 줄어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수많은 오징어잡이 배들이 불법으로 오징어를 쓸어 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마트 갈 때마다 사실 오징어 반찬 너무 좋아해서 네. 몇 번씩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많이 거예요.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못 샀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뭐 피해를 보고 있다, 해경들이 단속한다 이런 소식들은 사실 언론에 많이가 보도돼서 알고 있었는데 네. 동해까지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오징어를 잡아갔다는 소식은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듣네요. 그렇죠. 지난 2018년 연구 때는 한일 어업인들이 오징어를 너무 많이 잡거나 기후가 변화해서 오징어가 줄었다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난 2003년 대비 오징어가 80%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이 가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팀이 기계학습, 위성, 야간 빛 감지 등 기술을 통해서 동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경로는 또 어떠한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동해에서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0척, 700척 정도가 된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중국에서 온 배라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중국 근해를 벗어나는 원양 어선의 30% 이상이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각종 자료를 대입해서 만든 사진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동해까지 수많은 배가
돌아서 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어선이 서해와 남해 거쳐서 동해까지 와서 오징어를 잡아가는 그 모습이 위성사진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수많은 어선들이 식별장치나 국적 표시를 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배가 오고 가면 해경이 통제센터에서 신호를 분석해서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보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흔히 말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그냥 유령 선박인 채로 야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오징어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 잡는 방식도 기가 막힙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까지 잡는 저인만식 그물을 배와 배끼리 연결해서 바다를 휘젓고 다니니까 속된 말로 오징어를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수 보존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조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어업 감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중국 불법 어선이 동해에서 잡은 오징어가 16만 톤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이 1년 동안 잡는 양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걸 또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5,3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글로벌 어업 감시는 불법 어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민간에서는 해결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국들이 모여서 좀 국제적으로 불법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꼭대기에 불꽃이 피오르는 듯한 빨간 형상과 주체라는 금색 글씨가 세로로 적힌 회색빛 탑. 종종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북한 평양에 있는 주체탑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곳이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탑을 배경으로 요가 매트를 깔고 허리가 활처럼 휘는 요가 자세를 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네. 배경 빼면 사실 공터에서 요가하는 남성의 모습?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남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근처에 마스크를 끼고 주변을 두리번대는 군인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이 남성을 제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북한 평양에서 요가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이 찍힌 걸까요? 네, 평양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사진 속 이 남성은 요하임 버그스트롬 주 북한 스웨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니까 평양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특별하게 제재를 안 받는 거겠네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에 주재하던 공관들 대부분 철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스웨덴 대사는 아직 북한에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외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평양에 있는 외교 공관이 업무를 중단했고요. 외교관들을 자국으로 귀국 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버그스트롬 스웨덴 대사는 아직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죠. 이 대사의 사진은 3장이 공개됐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주체탑 대동강변에서 엎드려서 허리를 휘고 양손을 뒤로 해서 발목을 잡는 활자세를 한 사진이 있고요. 네. 또 유경호텔 앞에서 삼각자세, 개선문 앞에서 머리서기 자세를 한 사진 이렇게 3장이 공개됐는데 이 사진들은 로이터 통신 특파원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공개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검색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면요. 네. 굉장히 신경 써서 딱 찍은 뭔가 관광객이 구경을 해서 구도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딱 찍은 그런 사진처럼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웨덴 대사가 왜 이렇게 평양 곳곳에서 요가를 하는 건가요? 네, 이 버그스트롬 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북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북한에서도 유행하니까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요가를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이나 주민이 제지를 받는 북한에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긴장을 풀 방법으로 요가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실력이 상당해요.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외교관들에게 요가 수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서도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펴고 요가를 하게 되면 눈길을 끌겠죠. 당연하죠. 평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평양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고 친절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평양 곳곳에서 요가를 하는 스웨덴 대사 소식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Go to Travel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 일본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취소 수수료를 민간 업체가 부담하느냐, 정부가 물어주느냐 이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민간에서는 여행객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유치 전략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라는 계절과 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이 만나서 드라이브 스루 귀신의 집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여름하면 또 공포체험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코로나19 하면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포 체험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귀신의 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냥 걸어서 통과하는 귀신의 집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쿄에 있는 공포 체험집인데요. 네.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유리창도 두드리고 차를 흔들면서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자동 세차처럼 차가 지나가는데 앞, 옆, 뒤에서 계속 무서운 무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 관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 차 타면서 구경하는 사파리 투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맹수들을 차를 타고서 구경하는 그런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실감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달 초에 신청자 예약을 받았는데 일찍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제를 끄는 데는 성공한 거죠.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관광객을 이끈다는 교훈을 준 한 가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전진영 앵커 이따 퇴근할 때 제가 주차장에서 특별히 공짜로 이 드라이브스루 공포 체험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공짜도 사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